벌써 시작했어요? 네. 네. 이번에 신간서적을 새로 사서 또 등록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홈피에다가 홍보를 해야 돼. 이제 홍보 글을 작성을 해가지고 단체 카톡에 올리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훈수를 두는 거죠. 책 소개를 몇 줄씩 하면 좋겠다. 1차적으로는 목록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목록만 가지고는 그 홍보가 강력하지가 않으니까 조금 거기 머릿말 좀 읽어보고 해서 이 책은 중학생들에게 아주 유익할 것 같다라든가 고등학생에게 유익할 것 같다라든가 이런 말을 좀 더 붙여주면 더 홍보가 강력해지겠죠. 이제 핸드폰 2개 촬영을 하니까 이제 편집이 좀 있어야 되겠죠. 지난번에 한 분은 곰 믹스를 가지고 편집을 하기도 하고, 금년 3월 달에는 그 편집을 잘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편집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했던 적도 있어요. 요즘에는 무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기류 중에 여러분들하고 친한 집기류가 있고 익숙하지 않은 집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적도 있냐면 우리 그 전기 충전 그 와이어리스 청소기 있잖아요. 그게 강력하지가 않다고 그걸 나도 모르는 창고에다가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강력한 청소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한 달씩 숨겨놓으면 기능이 많이 저하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이게 키면 10분도 못 간다 그런 분도 있는데 10분이 못 가더라도 그럴수록 날마다 10분 써줘야 돼. 이해되죠? 안 그러면 걔가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가지고 그분이 한 사람을 맡는 거예요. 한 사람이 1구역. 예를 들면 여보 한 달 내내 그런 건 아니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맡아가지고 하면서 그래야 이게 발전이 돼요. 3구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별로 다 돌아가면서 해야 이게 잘 되거든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물론 처음 오면 같이 하겠죠. 그런데 2, 3일 지나면 같이 하지 마시고 구역별로 맡기세요. 이제 제 아들이 취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한 4년 됐나요? 5박 6일 동안 OT 수련회를 하는데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하더라고요. 합숙이죠. 조별 토의, 또 이제 상관하고 토의. 처음에 들어간 데가 이제 이랜드 전략기획본부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또 금융기관에 취직을 해서 지금 다닌 지가 한 4년 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5박 6일 합숙훈련인데 그거 타이트하게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외출을 허용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OT가 이 중에 어떤 분은 그 OT 강의를 실습 끝나는 날까지 들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2박 3일 동안 밤 11시까지 OT를 하더라고요. 교수들이 와가지고 자기 옛날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30시간 OT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얘기지만 요즘은 2배로 늘었죠. 60시간 이상 굉장히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토의를 막 시키고 그걸 이제 관찰하고 고참들이 이제 그런 거 봤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그 사회복지관 대형 관장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사회복지사가 4년제를 나와야만이 사회복지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막 심지어 1년 만에 인터넷으로 오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남발이 되죠. 운전면허증처럼. 일을 시키면 모른다는 거야. 이게 심한 말로 가게도 그려와라 하면은 제대로 그려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1년짜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설거지 하면서 들었어. 설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장들이 한 얘기가 너무 역량이 떨어진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자격증을 주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뭐 현실은 뭐 그렇죠. 현실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생태도를 그려오면은 가계도를 그려오면 이거 공부 더 하고 새로 그려와라. 근데 공부를 더 하고 왔는데 또 제대로 안 그려온 거야. 다시 그려와라.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라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나 1년 동안 인강 열심히 들었는데 가계도라는 말 처음 들어본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생태도라는 말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이 정도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공부의 수준이 이제 낮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너가 될 수 있거든요. 직원을 뽑았는데 너무 역량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그걸 다 잔소리 가게도 새로 그려라. 계속 새로 그려라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오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 공부하시는 거 좀 힘들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OT 여기 이제 이력서를 낼 때 OT 강의를 100분 이상 듣고 이력서를 내라 요약해서 그랬더니 이제 또 우리 복지사가 아이고 그거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는 못하겠다 딴 데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또 줄여줬어요. 최소 50분 이상 듣고 요약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지금 떠 있거든요. OT 강의를 듣고 번호별로 요약하고 번호별로 소감문 써라. 이렇게 하는데 번호별로 안 쓰고 그냥 뭉뚱거려서 간단하게 써서 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동안은 관대하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관대하게만 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소통이 떨어지는 사람이잖아. 서류를 7개를 하라고 하는데 왜 2개만 하냐고. 전형 시험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관대함만이 꼭 최선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어떤 관장은 그래요. 너 어디서 실습했어? 그 말은 뭐예요? 이건 이 슈퍼바이저가 지극히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이 청소기 호스 교체 AS 신청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OT 용지 이 선생님 이거 받으셨나요? 네. 누가 줬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첫날 과업이 7개인 거 아세요? 네, 첫날 과업이 7개예요. 거기 왼쪽 오른쪽 밑에 보면 7개 써 있죠. 첫날 과업 7개. 요것을 이제 부지런히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상황이 뭐 어제처럼 뭐 테이블 다리가 부러지고 뭐 그런 경우는 뭐 좀 그렇긴 한데 어제는 그렇다 치고 이제 오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요걸 체크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번호를 먹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번 같은 경우 9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냥 한 번 읽어보고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번호를 먹여야 돼요. 그 콘센트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안 하면 거꾸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선생님,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네. 네, 한번 그 한 달을 회고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요? 진짜 거의 컴퓨터를 다뤄본 지가 저는 한 25년? 제가 네, 거의 쓸 일이 없어서 컴퓨터를 못 하니까 사실은 그 실습을 하면서 굉장히 긴장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냐면 네. 사회복지사가 그 행정 업무가 많으니까 또 네. 이제 일지도 대부분 이제 컴퓨터, 인터넷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첫날은 많이 긴장을 했는데 제가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하면서 느낀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실습생들 간의 인수인계가 그래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1년에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센터장님이 매번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좀 눈치껏 배우기도 배웠지만 제가 실습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한 첫 주, 두 주 정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아니까 모르겠어요. 되게 저는 사실은 되게 편안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조금 자신감도 좀 생긴 것 같고요. 진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센터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좀 느꼈었고요. 어디 가서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오늘 저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루에 최대 6시간을 허용하거든요. 우리 반월적 아동센터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 기수에 이제 8시간을 허용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보호자가 있어요. 젊은 20대. 그래서 보호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퇴근 시간 되면 와서 태워가고. 집에 가면 그냥 푹 쉴 수도 있고 과제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허용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옛날 분 같으면 나는 왜 8시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 허용을 안 해주더니 왜 이 젊은 사람한테 허용해 주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 심지어 우리는 그 원칙이 이제 우리 전형 원칙이 있어요. 미취학 아동이 있는 사람은 받으면 안 된다. 왜? 남편이 컴플레인 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 다음에 애들도 컴플레인 합니다. 왜 엄마가 과거에는 친절하고 부지런하던 엄마가 이렇게 바쁘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미취학 아동한테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는 거고 또 이제 그렇게 그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녀 두세 명을 키우는 분이 여기서 8시간씩 한 달을 하게 되면 끝날 때쯤 되면 상당히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은 아주 행복하게 했는데 마지막 일주일은 힘겹다. 그렇게 끝나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추억이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논산 훈련소를 향해서는 오줌도 안 싼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입대하기 한 달 전부터 매일 등산 2시간씩 해라. 그러면 훈련소 기간이 행복하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행복했대. 그 말을 안 듣고 간 사람은 힘들었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문을 내주세요. 6시간 이상 실습 못한다.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 대학생일 경우에 졸업해서 부모가 아침 해주고 저녁 해주고 태워다 주고 태워가고 이럴 경우에는 허용을 한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이 조금 의문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좋은 추억을 끝까지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은 하루에 4시간씩 한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최대 4명인데 과거에 최대 뭐 코로나 때문에 실습기관이 다 실습생을 안 받으니까 서울에서 무슨 공문이 온 줄 아세요? 실습 지도자 1인당 10명씩 실습 받아라.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둘이잖아. 20명 어떻게 받아? 그래서 이제 자,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그만합시다.